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일본이 차기 전투기 개발을 미국과의 공동 개발에서 영국과의 공동 개발로 전환해 눈길을 끌고 있지만 영국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제인스의 일본 특파원인 다카하시 히로유 기자는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에 미국도 로키드 마틴도 내키지 않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F2 전투기의 후계기가 될 차기 전투기 FX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체 개발을 주도하되 전투기 시스템의 통합 작업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일본은 영국과의 공동 개발로 방침을 전환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일본과 협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카하시 히로유 특파원은 성능적으로 5세대기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미국이나 로키드 마틴 모두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민당의 국방위원회에 속한 한 의원은 다카하시 기자의 취재에 대해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에 로키드 마틴이 승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F-35 개발 이후 차세대 전투기 개발 타이밍이 일본과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미 공군이 추진 중인 차기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개발될 유인 전투기는 2020년 후반에 실용화가 될 전망이지만 일본의 차기 전투기는 현재 개발의 틀을 구축하는 단계이고 실용화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개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카하시 기자는 일본의 차기 전투기는 성능적으로 5세대기에 머물 전망이어서 미국이 지향하는 기술과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6세대 전투기인 NGLD를 개발하여 전투기 자체의 성능을 세대와 구별하는 개념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미 국방부나 로키드 마틴 모두 기존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에 참여해도 F2 전투기 개발 때와는 다르게 미국은 기술적 대가를 적게 느끼고 있다고 다카하시 특파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기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나 전자전장치 등의 주요 장비에 대해서도 개보수의 자유도를 확보하려는 일본은 자국산을 고려했지만 로키드 마틴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미국산 장비를 요구해 일본은 영국과의 공동 개발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엔진 개발 능력이 없어 자체 개발에서 미일 공동 개발로 내몰렸던 F2 전투기의 스라린 경험과 지금도 미국의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F-15 전투기의 개보수 비용이 급격히 치솟아 일본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독자적인 요구에 근거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장비의 업그레이드나 주요 부품의 탑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방위 전문 매체들도 로키드 마틴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제어함으로써 일본의 자율성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기자는 반면 영국과의 공동 개발은 서로 장점이 있고 윈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4가지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영국은 현재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후계기로 템페스트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템페스트의 배치 시기는 일본의 차기 전투기의 배치 시기와 같아서 일본과 영국의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과 일본이 차기 전투기에 요구하는 성능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국과 일본은 모두 해양 국가로서 채용하는 전투기에 긴 항속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무거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쌍발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공통적이어서 이러한 요구 성능은 영국과 일본이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로는 채울 수 없는 성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국은 일본이 F2 전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엔진과 레이더 공동 연구 및 기본 설계 협력을 요청하는 등 일본 방위성 내에서는 영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예전부터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담당하는 리처드 버슨이 2020년 9월 23일에 산케이 신문에 기고해 영일 협력을 강력히 호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영국은 양국이 필요로 하는 개보수의 자유를 서로 인정하는 동시에 미래의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미국 등 중요한 안보 파트너와도 상호 이용이 가능함을 보증하는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과의 공동 개발에서 무시당해왔던 일본에게 영국을 선택하라고 영국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다카하시 기자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국과 일본은 일찍부터 양국가의 총리들이 전투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국 정부는 지난 2월 15일에 차기 전투기의 탑재 예정인 고성능 레이더 공동 연구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에도 FX에 사용할 엔진 실증 실험을 올해 1월에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영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MBDA가 개발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에 미쓰비시 전기의 레이더를 조합하는 공동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양국가가 쌓아온 기술 협력이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국과 일본은 효율적인 공동 개발로 생산 기술을 늘리고 양산 단가를 낮춰 향후 해외 시장의 판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시장을 노리고 있으며 일본은 아세안 등 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메리트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될지 불분명해 영국으로부터 템페스트 구입을 강요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국과의 협력은 일본에게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프로그램은 국가 주도에 의한 공동 개발을 부정하는 참신한 개발 방식의 핵심입니다. 템페스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영국 국방부와 BAE 시스템스와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SPA와 사브 및 MBDA로 구성된 팀 템페스트가 개발을 주도했으며 여기에 봄바르디아와 지에비에이션, 그리고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와 탈레스 같은 기업들도 팀 템페스트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기업의 핵심인 이익을 위해 기업을 뭉쳐서 만든 프로젝트가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성입니다.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이러한 개발 접근법을 채택한 것은 개발 기간의 단축과 개발비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국가 주도의 공동 개발의 경우 주요 구성 요소의 개발을 담당할 기업의 선정은 기술력보다 개발 참여국 형편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국가 주도의 공동 개발이 아닌 템페스트 프로그램은 자국 기업이나 유럽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전 세계적으로 고를 수 있어서 마트에서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템페스트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는 영국이어서 투자가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이 개발 국가의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면 이미 해외에 있는 같은 기술을 중복 개발해야 하므로 그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아 영국처럼 템페스트 프로그램을 만들면 개발효율이 매우 좋아집니다. 또한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참신한 점은 개발 참가국들에게 템페스트 구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참가를 결정한 이탈리아와 스웨덴도 국가가 아닌 자국의 방위 산업을 참가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은 템페스트 개발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나 기술을 스웨덴의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활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탈리아는 F-35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현재 6세대 전투기 조달 예정은 없지만 이탈리아가 템페스트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자국 기업의 6세대 전투기의 개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영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게 된다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기시노부 방위상은 지난 5월 4일에 있었던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차기 전투기를 둘러싼 영국과 일본의 협력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틴 국방장관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미국 공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도록 미국 장비와 데이터 링크 등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차세대 전투기와의 연동되는 무인기 개발에 대해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통합지원 후보 기업으로 록히드 마틴이 선정되어 일본과의 협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개발하는 일본이 5세대 전투기를 제대로 개발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